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박형근 수석 연구위원님. 예. 님으로부터 소개해드리죠. 예. 미래 자동차 산업의 비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 없는 동안에 중국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좀 같고. 했어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테슬라 말고 다른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 이야기 해주실 네. 거죠? 예, 뭐 지난 시간에 중국이 지금 어차피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예. 최근 많이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다뤘었고요. 그러면은 다른 완성차 기업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완성차 기업들도 어떻게든 옛 과거의 명성 뭐그 되찾으려고 또 노력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2년 전쯤 전에 글로벌 라이브 진행하면서 예. 하도 테슬라 칭찬들 하시길래 2년 전에 예. 저는 하여튼 남들이 A라고 하면 무조건 B라고 하고 보는 사람 아닙니까? 네. 뒤에 가서 후회하더라도. 네. 그런데 다들 그 테슬라 만만세 그러시길래 야, 그 조금 빨리 시작해서 그런 거지. 네, 네. 약간 뭐 전기차가 뭐 많이 어렵습니까? 음. 뭐 쿠쿠에서도 만든답니다. 네, 전기차. 전기차가 만들기가 그렇게 쉽다는데. 배터리 사다가 달면 되는 거라는데 예. 그거 나중에 다 뭐 BMW고 벤츠고 다 할 다 만들 겁니다. 뭐 그때 되면 아유 그때 그런 얘기 한참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네. 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도 한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박 의원님 한 30년쯤 후에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전기차만 돌아다닐 텐데 그때쯤 되면 주로 그렇죠. 대체로 다 테슬라겠죠? 아니면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한 반쯤일 거야라는 건 아닐 것 같고 다 테슬라면 다 테슬라고 네. 테슬라 그때는 없어졌을 거예요. 아,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뭐 제 답변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 테슬라? 올 테슬라? 근데 뭐 어머나. 당연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뭐 앞으로 어쨌든 테슬라가 30년 동안은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테슬라가. 예. 이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아마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내연기관 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차로 다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시장을 뭐 나눠 갔겠죠. 나눠 갔는데 테슬라 혼자서 지금 2030년 2천만 대 하겠다고 하고 있죠. 굉장히 야심찬 목표인데 달성할지는 저도 솔직히 좀 자신은 없습니다만 예. 2천만 대면은 2030년에 벌써 혼자서 20%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다니는 차에 2천만 대나 아니죠. 테슬라일 이제 거다? 신차 시장. 신차 시장에. 예. 한 신차가 1억 대쯤 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신차 시장 1억 대 정도 요새 계속 줄어서 한 뭐 9천만 대, 8천만 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사이즈만 돼도 결국에는 자동차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이미 정체기로 좀 들어섰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그만큼 가져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소멸되는 기업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그 정도면 공격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신차 시장에서 뭐 20% 30% 테슬라가 앞으로 늘려간다고 봤을 때 이제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파일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질문은 아우디나 벤츠가 만든 전기차가 네, 테슬라에 비해서 네, 어떨 것 같냐 네. 그런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기술 격차가 여전히 향후 뭐 있다. 10년, 20년 넘게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20년씩이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유사하게 추격을 하겠죠. 왜냐하면 뭐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자국의 시장에서 지배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전기차가 뭐 경쟁자로서 그러니까 오히려 폭스바겐이나 유럽의 자국 브랜드들이 수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다음에 또 뭐 아무래도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AS만 같은 거를 충분히 갖추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 조금 그 챌린지가 있을 거다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들도 여전히 기회는 당연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는 있으나 네. 아니 청원 아이스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던데 전기차 왜 이렇게 못 만드는 건지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지난 시간에 또 잠시 또 언급드렸지만 지금은 전기차 플랫폼, 그러니까 전기차만 만든다고 판매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그 위에 또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그 보조주행 기능이라고 하죠.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기술 수준들이 다들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네. 그거를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 전기차는 플랫폼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누군가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사실 테슬라하고의 격차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야. 전체적인 뭐 인프라 같은 것도 봤을 때 뭐 스페이스X를 통한 이제 뭐 통신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갖춰진다 그러면 이제 격차가 굉장히 줄이기가 점점 더 어렵다. 어려워질 걸로 보이고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완성차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느낌이 완성차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네, 뭐 이제 이런. 얘들아 지금이라도 차라리 밥솥 시장에 진출해 보는 게 어때? 라는 게 오늘 결론이라는 거야. 격차가 계속 뭐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도 이제 뭐 로보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셔틀 무인차로 셔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또 다른 수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SP님께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이유는 네. 기술적 우위도 우위지만 네. 배터리를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네. 지금 전기차 회사 중에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한 회사가 내가 어디냐? 어디냐? 그게 경쟁력이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봤습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4680 배터리고 자체 생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손 하더라도 테슬라가 단독으로 본인들의 물량을 전부 소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중국의 CATL이나 BYD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당량을 지금 물량을 맡기고 이제 예.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배터리 내재화는 배터리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 아니면 이제 그 배터리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요구 그래서 사항들을 하는 거다. 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하는 거지 꼭 배터리를 다른 차들하고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세하다. 아니다. 꼭 뭐 그게 1대1 매칭되는 건 그건 아닌 것 아니고 같습니다. 역시 자율주행 네. 운전 보조 기능 네, 이게 그런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은 기술일 예, 것이다.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떡합니까? 테슬라는 인재 살기는 늦은 것 같고 네. 다른 친구들은 가능성이 적다 하시니 아니 다른 친구들 예전에 왜 약간 저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옛날 그때 생각나요. 처음에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삼성의 그 뭡니까? 갤럭시 그때 막 처음에 나왔을 때 햅틱 햅틱이라고 처음에 나왔어요. 엉망진창이었던 그 폰. 그렇죠. 근데 제 사람들은 아이폰을 많이 안 써보고 햅틱은 가까우니 야 햅틱을 보면서 스마트폰이 이런 거야 저한테 막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막 나고 제가 뭐 별거 아니야. 옴니아. 그렇죠. 옴니아. 옴니아.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마치 전기차도 우리도 막 딴 데도 만들긴 만들지만 예. 이게 아이폰과 옴니아의 격차처럼 그렇게 나는 건가? 네. 뭐 저희가 흔히 뭐 애플과 안드로이드 계열의 경쟁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먼 미래를 좀 봤을 때 아주 먼 미래 205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정말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네. 보면 누군가 그 최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를테면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사람의 어떤 능력을 넘어섰다. 그러면 누구나 그거를 이용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테슬라 차에만 그걸 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테슬라가 우린 자율주행 플랫폼도 판매하겠다. 이를테면 인텔 인사이드처럼 어떤 자동차 안에
뭐 테슬라 FSD 인사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까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저희가 뭐 그 모바일 폰 업계에서 OS가 여러 가지가 막 경쟁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안드로이드하고 iOS만 남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 기능도 누군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확산도 그 시점에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상까지도 해볼 수 있는. 비싸게 팔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소프트웨어만 빼서 저의 카니발에 실을 수 있으면 네. 저는 그냥 카니발 타고 다니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솔직히 부러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도 드리겠지만 지금 또 전기차 플랫폼만 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 LG 마그나나 그다음에 폭스콘 예. 그리고 소니가 이제 혼다하고 하겠다고 하는 어떤 전기차 플랫폼인데 전기차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도 할 수 있게 어떤 그 주행 제어 명령 코드들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플랫폼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정말 먼 미래에는 이를테면 지금 조립 컴퓨터 하듯이 메인보드는 뭐 FSD는 이제 뭐 테슬라 거를 쓰고 껍데기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아의 디자인의 어떤 네. 껍데기를 위에 얹히고 이런 식의 조립 PC처럼 정말 먼 미래를 상상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그럴 그렇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네. 예.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도 만들었는데 요즘 PC는 안 만들어 하는 느낌과 비슷하게 그렇죠. 옛날에는 테슬라가 차도 만들었대. 이럴 때가 온다는. 네. 그럴 수도 있는 조금 것이죠. 플랫폼이 공용화되거나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처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대중화되는 뭐가 있으면 애플도 만들고 누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이 만드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좀 시작해 보죠. 네. 미국과 유럽의 테슬라 아닌 전기차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대응을 요즘 하고 있습니까? 네.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전기차 시장 내지는 다음 세대의 완성차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110여 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근데 100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케이스라는 용어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완성차 기업이 이 완성차업을 누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 전문 기업 이를테면 테슬라 같은 기업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나 이제 테슬라를 따라하는 이제 BYD, 니오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이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라하다 보니까 완성차 업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굉장히 잘하고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 중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못 만들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뭐 포드는 최근에 이제 직접 하려고 하고 있고 혼다도 뭐 이제 GM과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들이 그 개발에 속도가 늦었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기존에 잘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하거나 만들어낸 기업하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플랫폼만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 후발주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만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품사들이 사실 뭐 LG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삼성 생각해 보시면 완성차업을 한다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부품도 다 만들고 있거든. 모터, 배터리, 카메라, 뭐 그다음에 뭐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전자 회사들도 그러면은 완성차업을 한다고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진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플랫폼만 만들어서 기존의 완성차업에 제공을 하겠다 해서 뭐 폭스콘이나 마그나 LG, 소니 같은 기업들이 이제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자동차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결국엔 자율주행 기능을 얹거나 아니면은 그 라이드 헤일링 내지는 뭐 그 로지스틱 서비스를 하는 면에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하는 기업들이 또 완성차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구글이라든가 뭐 중국의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기술의 투자를 통해서 먼 미래의 본인들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물류 이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뭐 카카오 같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완성차 기업들은 결국엔 자기들의 파일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들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그런 서비스나 하드웨어를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유럽 업체들. 네. 근데 뭐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국 기업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완성차업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네. 이 안에서 기회를 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시대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실제로 시장도 워낙 크기 때문에 지배력을 굉장히 확산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하고 유럽이 굉장히 경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의 확장을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완성차 아니면 이제 전기차의 밸류체인인 배터리 산업을 어떻게 자국에서 유치하고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마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예. 언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미국이랑 유럽은 어떻게 견제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하고 나가야 될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제가 국가를 표기 안 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왼쪽이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 육성안이고 오른쪽은 이제 유럽의 육성안입니다. 물론 배터리 패스포트는 유럽 거.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제 미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당연히 이제 중국에 비해서 전기차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10%가 채 안 되고 이제 유럽이 20% 정도 돼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국의 자동차 산업, 기계 기반의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산업이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목으로는 잘 이해가 와닿지 않는 이런 제도로 우리 자국 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에 대해서 이제 $7,500를 지원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제 다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지금 사실 미국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하고 협력 관계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SK 온하고 그다음에 GM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협력을 굉장히 공고히 하고 지금 이미 투자를 기가 팩토리들을 막 짓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저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내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 외에 조금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터리 팩 가격이 이를테면 한 $100다. 그러면은 $35를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팩을 생산을 하게 되면 $100 중에 $35를 세제 감면을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배터리 셀이나 모듈사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원소재사에 대해서도 원가의 10%의 그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회사 홍보를 광고를 하면 안 되겠지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기업도 이제 미국에 양극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요. 중국의 CATL이나 이런 데는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그럼 진출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까요? 네,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CATL이 사실 포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포드에 한 60기가와트아워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지금 이 IRA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ATL이 지금 뭐 이게 무기한 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무기한 연기에 가까운 그 투자 철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 가서도 사실
짓더라도 중국의 어떤 소재나 원료를 가져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네.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CATL 입장에서는 사실 배터리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국에 가서 거기에서 조달하고 생산을 하면 될 텐데 이제 네. 중국이란 국가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 정부 차원에서 CATL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데 너희도 가면 안 돼 이런 어떤 언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미국으로는 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틈에 우리 기업들이 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네, 뭐 유럽도 이제 유사하게 중국의 이 성장이 두려웠던 거죠.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의 성장도 두려운 거예요. 한국의 셀 기업들이 세계적이잖아요. 이제 상위 톱 10 안에 3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장이 무서운데. 유럽 안에서도 유럽의 배터리 산업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네.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우아한 방법을 많이 쓰죠. 항상. 예. 그래서 환경 규제라는 걸 통해서 아. 제약을 걸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배터리 패스포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2024년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생산한 배터리 셀을 유럽 안에서 판매를 하려면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있었다는 거를 신고를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돼, 공개적으로. 생산하는 거에 네. 생산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 배출된 탄소 배출량을 이제 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아. 원료단에서부터 전부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조회가 가능하게 해야 되고 말하자면은 뭐 이력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사실 전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원료 네. 생산이나 그다음에 배터리 셀 생산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의 전원 자체가 청정하지가 못하죠. 이제 석탄 발전 비중이 워낙 높고 하다 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벌써 이제 허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상에서도 사실 중국이 원료 그 금속들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뭐 호주나 그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뭐 남미 쪽에 원재료들이 원소재들이 다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근데 예. 사실 지금 70-80%를 중국을 거쳐서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원료를 가져다가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싣고 가게 되면 그 이동 간에 말하자면 배를 태워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선이 길어지게 되면 이 탄소 배출량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 여건을 만들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이를테면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유럽 현지에 와서 원료 조달을 하고 생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우리는 이제 미국에도 굉장히 배터리 셀사 소재사들이 많이 진출을 계획했고 이미 진출해 있고요. 유럽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도 네. 중국에 있는 이런저런 원재료들을 많이 가져와서 맞습니다. 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똑같은 이력이 비슷하게 기록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회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들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사들도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원료 예. 조달을 사실 중국을 거의 원소재 중간 원료를 거쳐서 다 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선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를테면 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들에 해당하는 예. 사실 뭐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같이 원료가 잘 나오는 곳도 체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를테면 호주나 뭐 칠레 이런 쪽에서 원료를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FDA 체결국에서 중간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구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중간 원료를 FTA 체결국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호주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런 우회적인 경로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유럽은 이제 2024년부터는 그런 여권 제도를 도입해서 이력을 관리하게 되고 26년에는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100을 넘어가면은 유럽 예. 안에서는 판매를 못 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현지에서 원료 조달하고 생산한 이런 배터리들은 유럽 시장으로 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견제를 하고 있다. 야, 이거 그 유럽은 딱히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네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기술을 맞추면 네. 기준을 맞추면 다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아하네, 말씀하신. 미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미국은 이제 뭐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해당 거기는 국가들을 안 돼. 지목을 했죠. 지목을 했는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아하게 환경 규제를 통해서 자국 내 산업을 유치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미국의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장악력이 좀 어떤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간에 테슬라 얘기하고 중국 전기차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왜 빼놓고 얘기하냐 이렇게 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몰아서 길을 네, 모아서 오늘 예.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면 여기 미국에 있는 대부분 완성차 기업들이 LG, 삼성, SK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지난 도식이라서 이를테면 혼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CATL이 희망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GM의 얼티엄 플랫폼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여기 오른쪽 상단에 파란 그래프들이 이제 파란 막대기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과 상당히 협력을 잘해서 미국 시장은 거의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래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나 그다음에 배터리 3사를 따라가는 이제 원료 소재나 원료사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그런 거의 이런 공고함은 네. 바뀔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네. 전기차를 해야 돼요. 네. 그럼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자국 내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없어. 네. 그럼 한국 아니면 지금 중국 아니면 일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국이랑 파트너를 잡았는데 네. 이게 한번 이렇게 시작되면 쭉 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네. 초반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잡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간다든지 네. 아니면 일본이 더 싸고 좋네? 일본으로 갈아타자 하든지 네. 그럴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은 열려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완성차 업체의 특성상 품질 이슈라든가 아니면 설계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기간 같이 협업한 업체들을 쉽게 놓기는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과거의 구성도 보시게 되면 예. 항상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멀티벤더 전략이라고 해서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게 기본이긴 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에 이제 ang정적으로 함께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자동차 개발이라는 게 최소 뭐 2년, 3년씩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십을 쉽게 이렇게 바꾸는 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지금 그간에는 사실 테슬라, 파나소닉 진영밖에 미국에 없었다고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걸 반기는 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을 이제 연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중전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도 미국에 수출 많이 했어요. 없었죠. 수출권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이제 CATL이나 BYD 기술력이 워낙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시장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원료 조달이 워낙 수월하고 네. 가격 경쟁력이 있기 있다 때문에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LFP 배터리를 생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보조금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도 LFP 배터리를 와서 생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타겟이 돼서 좀 배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아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아마 막을 가능성이 좀 있을 예. 것 같거든요.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반사이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업체들한테 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를테면 중국에서만 생산하던 LFP를 미국에 가서 LFP 뭐 양극재를 생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새로운 어떤 사업도 구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배터리는 어차피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면 배터리는 한국산이죠. 거의. 지금 상황에서 구도로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네, 앞으로도 앞으로도 상당 그럴 기간. 것이고. 네, 지금 그럼 그 좋아지는 게 뭡니까? 어차피 한국산이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건데. 네.
중국산이 많았는데 이번에 중국산이 이제 못 쓴다 그러면 야 호재다 싶을 텐데 어차피 중국은 미국에 배터리 못 만들어서 팔았을 텐데 중국산이 못 들어오는 게 무슨 변화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중국산 배터리들이 지금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LFP도 사실 2022년으로 특허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 수출도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CATL도 뭐 포드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듯이 막 하려고 했었다. 큰 규모를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제거된 그런 상황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도 사실 좀 난감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이제 중국 기업으로부터 LFP 배터리를 공급받으려고 했는데 테슬라도 사실 그 CATL에 의해서 BYD에서도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지금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미국에서는 그게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구도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잘 전환을 해서 전기차로 바뀌는 시장에서 미국 차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꽤 살아난다. 역습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배터리도 그대로 그 성장을 같이 하게 되는 구조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물론 이제 미국도 당연히 자국 내 배터리 산업을 유치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국 내 배터리 기업들을 좀 육성을 하고 싶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가시적으로 그럴 만한 뭐 씨앗을 가진 기업이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인 거고요. 사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SK온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이 이미 계약을 보면 2025년 6년까지 차종별로 다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사실 유효 기간이 30년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30년까지는 이 관계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미국 내 배터리 산업도 육성을 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그런 혜택을 좀 받으려면 지금의 법안을 활용하게 되겠죠. 사실은 궁극에는 자국 내 생산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거기에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배터리는 그렇고 그러면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들 중에는 역시 뭐 GM, 포드? 네,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빅3라고 하던 GM, 포드가 이제 남아 있는데 GM, 포드도 전기차 전환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제 2021년 CE쇼에서 그 메리바라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2025년쯤 되면은 미국 시장 내선 1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 현실화 가능성 테슬라 때문에 좀 위협이 있지만 그래서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고 있고 플랫폼을 열심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화면에 이제 보이실 텐데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그간에 주춤했던 거는 전기차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 쭉 이제 보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므로써 전기차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도 이게 가능한 거구나 하고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보시면 테슬라의 그 스케이트보드 샷이라고 예전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다들 생겼죠. 그래서 비슷한 전략으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초기에는 배터리의 생산이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얼마나 표준화된 배터리 포맷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느냐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포맷의 배터리를 표준화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공용화를 많이 하는 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플랫폼이군요. 득인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시면은 여러 차종을 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에는 얼티엄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험머 EV 같은 아주 큰 4톤짜리 차도 쓰고요. 뭐 세단도 쓰고 픽업 트럭도 쓰고 뭐 이제 미니 버스도 쓰고 이렇게 플랫폼 하나를 공용해서 최대한 이제 생산 물량을 늘리는 거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같은 기업도 이제 MEB 플랫폼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유사하게 이제 해치백이나 세단, SUV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현대도 이제 eGMP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아이오닉이나 EV6가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반격을 시작했다 하는 신호가 사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본격 양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작년 21년에 주로 많이 론칭이 됐죠. 그래서 이 지금 플랫폼의 네. 성능은 네. 테슬라 거에 비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는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네. 이제 한다. 그냥 껍데기만 바꿔서 하는 거 아니고 네. 이게 플랫폼이 나왔다는 게 전기차 전용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테슬라 것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게 납작한데 배터리 넣고 그게 이 플랫폼마다 네. 우열이 확실히 있습니까? 우열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예.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그 숫자들이 큰 의미는 없어 보이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절에는 지금 이제 플랫폼들이 2세대, 이제 3세대 넘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차별점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1세대 전기차라고 해서 배터리량을 많이 못 실었어요. 그러면 한 160에서 250km 정도밖에 한 번 예. 충전했을 때 못 갔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딱 나왔을 때 300, 400km를 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당연히 와. 주행 거리가 긴 예.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갈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이런 지금 아까 보여드린 플랫폼들은 주행 거리가 거의 뭐 테슬라 못지않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최소 3, 400km는 가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테슬라 못지않게 가속 성능이나 뭐 주행 거리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별점을 좀 찾기가 어렵다. 근데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저 플랫폼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익을 거의 못 내거나 마이너스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지금 아직 그 뭐 테슬라만큼 연간 90만 대씩 팔고 이런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물량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 자체도 테슬라에 비해서는 또 한 세대 조금 뒤처지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면에서는 이제 테슬라를 많이 따라잡았지만 이제 다음 숙제는 이를테면 우리 현대차에게 던지는 숙제가 될 것도 같은데 원가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수익을 내야지만 앞으로는 생존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내연기관에서 벌어다가 전기차에 다 투자해서 까먹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는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돈이 되어야지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폭스바겐이든 GM이든 현대든 지금의 다음에 가장 코앞에 있는 과제는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를 다들 공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테슬라만큼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이를테면 어떻게 원가 경쟁력을 보통 일이 아니네. 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 뭐 테슬라만큼 수익력을 이제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뭐 이미 제가 알기로는 다음 세대 플랫폼들을 막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M 얼티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서 기존에 본인들이 내놓던 전기차보다 한 30-40% 정도 가격 원가 절감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물량이 좀 올라오면은 그 수익성이 좀 생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도 eGMP 2.0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원가 경쟁력도 갖춘 플랫폼을 내놓고 물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이제 차를 팔 때마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완성차사들은 그 단계까지는 많이 못 온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가 봐.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 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